자, 오늘 코스닥 액티브 펀드 관련된 종목들 종일 이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 이제 여기서 잠깐 벗어나서 액티브 종목이 아닌 종목, 자, 코스피의 저가 낙폭화 대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유화입니다. 자, 이 대한유화는 앞쪽에서도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분석을 해드렸죠. 주말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이게 알림으로 이렇게 툭 하고 올라 들어오는 걸 제가 봤는데요. 자, 여기 같은 경우 자 이거 살펴보시죠. 자, 이렇게 앞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건 이제 들어가면 안 되고 밀려 떨어질 때 이제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대신에 그냥 일단 버티기는 버텨라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예상보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바로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게 생각보다 하락이 너무 과합니다. 제가 판단을 조금 그렇지 같습니다라고 얘기도 드렸고, 그리고 그래도 이거는 해도 하락이 너무 과하다. 저가 매수 준비하라라는 이런 의견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자, 이쪽 케이스 같은 경우도 그래서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이거 앞서서 이게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 이슈 같은 경우를 쭉 분석을 해드렸죠. 이제 오늘 또 처음 들으시는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요, 제가 중간에 보면 여기 보면 롯데케미칼하고도 비교를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드렸죠, 있지 않습니까? 롯데케미칼하고 이렇게 비교한 내용도 있죠. 케이스 이렇게 비교를 해드린 내용도 있습니다. 자, 롯데케미칼하고 계속해서 비교를 해드린데요. 이 롯데케미칼이 예전에 작년 초 같은 경우에 작년 초에 롯데케미칼을 이렇게 반등을 끌어왔을 때 딱 이거에 지금 이 얘기의 정반대 상황이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하고 또 계속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잘 들어보세요. 자, 이때 롯데케미칼이 올라갔던 이유가, 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이 되면, 자, 전쟁이 종료가 되면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풀리고, 자, 오늘 나왔던 뉴스에 있죠. 트럼프와 푸틴 통화, 러시아 제재 조기 완화 해제 가능성. 그렇죠? 제재가 풀리게 될 것이고, 자, 이게 풀리게 되면 원유 생산이 늘어나서 증산이 되고요. 그러면 유가가 내려오고 나프타의 가격도 내려오고, 그러면 케미칼주의 경우에는 원가 부담이 덜어져서 실적이 개선될 것입니다. 그 주가 올려 들어갔다가 아무리 그래 봐야 결국엔 업황이 워낙 나쁘고 너무 안 좋아 나가리 그렇게 진 거죠. 최근에는 LG 화학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건 이제 실적이 계속 반영돼서 주가 깨졌을 때 그래 봐야 실적 어닝 쇼크 그러고 난리쳤을 때 이거 하루에 순식간에 날짜 바꿀 수 있습니다. 대한유에서도 마찬가지 순식간에 바뀔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지난 주말 같은 경우도 그러고 그 설명을 드렸었죠. 이렇게 해서 어제 같은 경우도 얘기 드렸잖아요. 오늘이라도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얘기 드렸던 게, 그래서 전쟁은 길어질지 모르지만 유가는 잡지 않으면 선거에서 이기지 못하고 미국이 난리가 나. 그렇기 때문에 유가를 잡기 위한 액션이 나올 것이다. 혹은 트럼프가 뒤로 물러서는 형태의 타코가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요 같은 경우 지금 이 상태에서 물러서 가지고는 그야말로 완전 병신되는 거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물러나지 못해요. 대신에 이제 유가를 잡는 쪽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유가를 잡는 건 세 가지 방안이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첫 번째 전략 비축의 방출, 그 다음에 두 번째 산유국 증산,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 러시아 제재 해제, 이렇게 돼서 오히려 이 중에서 트럼프의 본심은 오히려 3번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내 친구 푸틴 계속해서 푸틴이 유리한 쪽으로 끌고 들어가잖아요. 종전협상에서도 일방적으로 러시아 편 아니었습니까? 우크라이나 니들이 땅덩어리 주고 종전해 새끼들아 이렇게 들어갔었잖아요. 그런 면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중동전을 핑계로해서 유가 급등으로 핑계해서 러시아 제재를 풀어줘가지고 또 푸틴한테 유리한 일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드는데 이 세 개가 어저께 한꺼번에 다 나왔죠. 이거 어제 세 개가 한꺼번에 다 나왔잖아요. 사전에 분석드렸던 이게.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내린 이슈, 자, 여기서 이제 다시 내린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대한유화가 최근에 이제 급락으로 내렸던 이슈. 그래서 이런 건 완전히 이건 넌센스가 여러분들 잘못 파악하고 들어가신 거예요. 이거 완전히. 중동 정장, 그러니까 SOL 정유주 같은 게 올라 들어가고 그러니까 덩달아서 이게 따라 들어가신 건데 이거 완전 판별 잘못하신 거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앞에 나 지금 들었던 그 롯데케미칼이 올라가는 거하고 지금 정반대잖아요. 정반대. 원유 가격의 급등, 나프타 가격 급등, 실적 깽판, 우려, 에세이 공포 우려까지 지금 나와가지고 난리죠. 미국 같은 경우에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실적 우려 동시에 업황 우려 다시 재개 덮치고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뚝 떨어져 왔는데 여기서 이제 유가가 이제 쫙 빠져서 내려갔잖아요. 유가가 내려갔죠. 유가 내려갔으면 이제 다시 또 똑같습니다. 이 롯데케미칼이 올라 들어가는 경우에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풀리게 되면 러시아 쪽에서부터 증산이 나오게 되고 증산이 일어나는 경우 유가 내려가고 나프타 가격 내려가고 원가 요소 개선되고 왜 그대로 아닙니까? 철저히 모멘텀 플레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종료되는 경우 같은 경우 가장 대표적인 그래서 유가 급락 수혜주 전쟁 종료 수혜주로 가장 확실한 종목 하나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었다. 알게 됐다. 요런 걸로 그래서 이렇게 조금 손실 입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로 요런 이슈를 해가지고 노리시라라는 얘기 드리고 아래쪽에 포인트까지 이렇게 딱 잡아드렸었죠. 표시. 다시 수정해서 요거는 실패 판단이 조금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내릴 줄은 그래서 지금 다시 여기 포인트 이렇게 딱 잡아드렸잖아요. 그래서 저가에서 지금 마이너스 7.9%에서 1.86으로 따라 올라오고 그리고 유가 110달러에서 지금 80달러까지 쭉 빠져내려가면 그럼 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요 시나리오를 계속해서 그대로 염두에 두고 일단은 단기 변동 구간 동안에 이 구간 동안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자, 내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저께는 그래서 당장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 올라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자, 지금 이 시점에서 전쟁이 확대가 될까요? 총전이 될까요? 트럼프가 조기 종전될 것이라 그래가지고 종전 기대음으로 갔다가 또 이라크 민병대하고 뭐 또 그래가지고 뭐 또 난장판 됐다 그래가지고 또 또 전쟁 확대 우려로 갔다가 수시로 바뀌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내일은 다시 전쟁 기대로 가겠습니까? 우려로 가겠습니까? 어느 쪽이건 확실한 건 하나 있죠. 유가는 잡는다. 그것도 전 세계가 동시에 달려들어서. 요겁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을 이제 이게 이렇게 변동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지금 설명드린 이 내용을 기준해서 단타로 거래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전쟁이 종료가 됐다 그러면 그대로 이제 홀딩에 가서 쫙 달려 나가 버리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모멘텀 플레이죠. 기관들 모멘텀에 목숨 거는 이 새끼들 늘 그렇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매도 모멘텀 뭐 하나 나왔다 그러면 미친듯이 깔아파리고 안 봐도 비디오 연기금 사모펀드일 겁니다. 확률 99%로 연기금 사모펀드죠. 범위는 안 봐도 비디오야. 볼 확인할 별 필요가 자체가 없어요. 우리 증시는 맨날 똑같은 새끼들인데 뭐 맨날 이 새끼들인데 바이오 무더기로 개패드기 쳤던 거 1월 21일 날 알테오젠을 빌며가지고 다 때려가 팔았던 거 다 얘네들이었죠. 언제나 얘들이야. 그래서 사모펀드가 맨날 이지를 하는 데는 뒷배경에 연기금이 있기 때문이다. 이거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거 얘들이 이렇게 겁대가리 없이 이렇게 맨날 이렇게 겁대가리를 상실하고 이러고 두들겨 패고 이러고 깨부시자 그리고 겁대가리 상실하고 그리고 깨부시자고 달려드는 데는 그 뒷배경에 이렇게 연기금이라는 큰 형님이 이렇게 버텨가지고 사모펀드가 팔면 같이 팔아주고 사모펀드가 사면 같이 사주고 이러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안 봐도 비디오라니까. 이게 벌써 몇 년째 이러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거지 몇 년째 이런 건데. 그래서 이거 우리 기관들 같은 경우 넘버원 아닙니까? 우리 기관의 멤버들 넘버원 모멘텀에 목숨 건다. 자, 하락 모멘텀이 나왔으니까 공매도 게임 해야죠. 그리고 이게 뒤집어졌으니까 다시 이제 숏 커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흐름에 따라서 설명드린 것에 따라서 단기 거래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의 변동성에서 그러니까 이 수준 기존의 저점이었던 이 라인을 넘어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저점으로 표시됐던 이 자리가 지금 같은 게 기술적으로 16만 원 선인데요. 이게 고점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블록. 자, 중간에 제가 이제 새로 준 거 요게 하나 놨고요. 그 다음 이제 블록으로 친다 그러면 이게 이제 핵심 블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술적 반동으로 이어지는 거는 요 정도 수준까지 염두로 두고 다시 또 내려오면 이건 이거 모든 우려 다 해가지고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전쟁이 3차 대전급으로 간다 그러면 어차피 다 망하는 거니까 그건 제외하고
자, 그거를 제외하고, 그리고 뭐 또 유가가 다시 120달러, 150달러 간다. 그러면 이것도 깨지게 되죠. 그 이전 상황에서는 이 블럭이 그대로 저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나, 둘, 셋, 20만 원까지 이렇게 세 개의 단으로 이렇게 잡고 단기 거래, 그 다음에 게임 전쟁 이슈 지나가고 나면 가자로 들어가면 되는 종목 대한유화였습니다. 자,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요런 형태로 지금 살펴보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죠. 이런 식으로 연계돼 가지고 거래할 수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자, 전쟁 관련주들, 방산주들 같은 케이스들도 있고, 좀 오늘 또 전쟁 관련주 뭐 또 깨졌다가 뭐 난리를 치고 있죠. 그래서 또 이렇게 모멘텀 들어온 거, 모멘텀 종목도 오늘 이거 액티브 펀드 모멘텀 종목들, 모멘텀에 목숨 걸고 지금 뭐 이거 난리 아닙니까 이거? 아주 흔해요 이런 거. 얘는 항상 하던 일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딱 맞춰가지고 여기다 방향만 딱 맞추면, 이런 장세에서도 이 개별 종목들 나오는 거, 그러니까 충분히 수익을 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자, 그러니까 오르고 다운로드 받으시고 그러면 이렇게 쭉 다 이렇게 방을 쭉 이렇게 열어두고,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각자 자유로운 방으로 쭉 열어두고, 그리고 각자 자기 보는 종목들, 주특기 맞는 종목들, 이런 거 쫙 살펴보고 있다. 이런 게 걸리게 되면은 이렇게 추천한테 딱 들어가는 거야. 이게 대한역 같은 경우도 이렇게 표시 딱 해놨지 않습니까? 딱 이렇게 했다가 이게 딱 걸려 들어가면 이건 그냥 쫙 사고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이거 먹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면은 여기까지, 이제 또 내일 또 종류가 다시 또 확전 뭐 이래가지고 또 유가 상승 삐리리 하는 게 되면 여기서 이제 또 바로 꺾고 나와가지고 다시 이제 쌍바닥 저점 잡는 형태로 노리고, 그리고 매도 이렇게 선명하잖아요 라인들. 이런 게 이렇게 딱딱 찍어가지고 내들어서 요 사이에서도 약세장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수익 낼 수 있게 도와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